우리가 들리는 소식은 또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얼마 전에 이제 경매 낙찰가율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부동산 하락의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들리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실제로 낙찰가율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뭐 금리가 올라서 혹은 뭐 부동산이 이제 많이 공급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떨어지는 신호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경매 매물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주체들은 나름대로 자산가들의 어떤 자금 관리하는 형태보다는 개인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지식은 있는 사람들에게 우회할 수 있는 진입로였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해서 뭔가 내가 그 집에 살아야겠다라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죠. 투자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받고 그것을 다시 환매했었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 지금은 규제로 환매했었을 때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경매와 관련된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걸로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건 좀 안 맞지 않을까 집값이 생각합니다. 떨어져서 안 사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오를 때가 그게 이상한 거였죠. 경매 시작할 때 가격보다 더 높게 사는 게 예전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경매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한동안은 뜨겁게 달아오다 보니까 네. 감정가보다 더 이제 높게 사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제가 제 의견 한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해드리는 건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누구 모셨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국 주택 가격을 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요인들하고 네. 나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저랑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를 한번 통계를 보여드려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화면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네. 한번 보실까요? 어떤 네. 화면일까요? 예, 통계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통계 화면을 네. 보여주시면 먼저 상승 이거네요. 쪽 요인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일 큰 왼쪽에 요인은 상승 방금 요인.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 신규 공급 부족을 가장 크게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체제 부족, 그 다음에 유동성 풍부하게 풀린 거, 돈 풀린 거 이러기 네.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말씀 많이 주셨고요. 네.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간 전세 가격 상승 등 갭 투자 증가가 또 상승 요인으로 전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락으로 전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 매매 가격 그 다음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 오를 거 아니냐. 그러니 역시 그런 금리 인상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금융 관련해서 다양한 또 규제책들이 아마 또 생길 것 같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는 요인들로 꼽았습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떤 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죠. 네. 크게 미치느냐 같은데 우리 두 분 진행자분들은 어떤 영향이 더 클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저부터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저는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수요는 계속 있고요. 수요가 계속 있었는데 거래량이 적은 건 살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살 집은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치가 되는 집,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싸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장에 매물이 안 풀린 것도 있고. 근데 그 매물이 왜 안 풀렸냐를 생각하면 그것도 공급이니까.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뭐 양도세 부담돼가지고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조금 이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제로 그런 공약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꺼져가는 불씨, 이거 꺼져가는 불씨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잠잠해졌던 게 다시 확 살아나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주택 공급이 쫙 더 된다면 야 이따 사야지라고 할 텐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공급이 없잖아요. 맞아요. 둔촌 주공도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한 1, 2년 정도는 계속하지 않을까? 저도 교수님 의견이 완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냥 저를 생각하면
저도 사고 싶어요. 아, 아직 사고 싶고 그리고 서울을 사고 싶어요. 돈만 있다면. 네.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다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럼 결국엔 이 마음이 모여서 예. 가격 상승을. 아마 그래서 예. 얼마 전에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좀 원활하게 해서 빨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네. 이 재건축 재개발이 그래서 빨리 풀릴 것 같은 기조가 있으니까 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래서 본인께서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나 하신 게 있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어렵죠. 어렵죠. 뭐가 투기고 네. 뭐가 투자냐를 그렇죠.